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건요. 루돌프 슈타이너가 1922년에 헤이그에서 강연한 내용입니다. damit der Mensch ganz Mensch wird.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뭐 이런 제목인데요.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여기서 그 현대인이 겪는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젊음과의 단절감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이랑 예술, 종교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벽,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지하기 좀 실마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슈타이너가 봤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세대 간의 간극이었어요. 이게 그냥 나이 차이 문제가 아니고 아,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다. 네,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특히 자신의 내면, 뭐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의 의미 같은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소통이 막힌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렇군요. 과학은 엄청 발전했는데 정작 인간의 뭐 감정이나 영성, 예술적 갈망 같은 건 좀 길을 잃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과거 자신의 젊음에서 이렇게 힘을 얻거나 영감을 받지 못하고 마치 그냥 잃어버렸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 잃어버렸다는 느낌, 그게 개인적인 걸 넘어서 세대 간의 이해 부족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럼 슈타이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좀 제시했나요? 여기서 이제 슈타이너의 좀 독창적인 제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새로운 인식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새로운 인식 능력이요? 네. 상상적 인식, 영감적 인식, 그리고 직관적 인식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으로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뭐랄까 확장해야 한다는 거죠. 상상적, 영감적, 직관적 인식.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그 상상적 인식이 청소년기의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냥 옛날 생각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이게 그냥 기억을 떠올리는 거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 막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이상 같은 걸 그냥 아, 그랬었지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걸 마치 생생한 내면의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로 체험하는 능력에 가까워요. 그 살아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시기의 본질에 좀 더 깊이 다가가는 거죠. 아, 이미지로 체험한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감적 인식은 그 이미지 너머의 어떤 의미나 패턴을 듣는 것과 비슷하고 직관적 인식은 이제 존재의 핵심과 직접 하나가 되는 경험, 뭐 이렇게 설명해요. 어린 시절, 심지어 아주 아기 때의 생명력을 이해하려면 이런 더 깊은 인식 단계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런 내면 인식 능력 말고도 슈타이너는 수학, 특히 기하학에서도 뭔가 특별한 의미를 찾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논리적인 학문인데 여기서 어떻게 인식의 확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독특한 지점인데요. 슈타이너는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을 인식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감각을 넘어선 정신활동, 그러니까 초감각적 활동의 시작이라고 봤어요. 아,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선이나 면 너머의 어떤 순수한 형태나 관계를 생각으로 파악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네. 더요. 이 순수한 수학적 사고의 명료함 속에서 어떤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도덕적 충동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잠깐만요. 수학적 사고가 도덕적 충동으로 이어진다. 이건 좀 얼핏 듣기엔 상당한 비약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연결고리를 슈타이너는 정확히 어떻게 설명했나요? 그는 수학적 진리를 파악할 때 느끼는 그 순수한 객관성이랄까요? 그 명료함, 그 아주 깨끗한 정신 상태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넘어선 순수한 도덕적 판단이나 영감을 받아들이는 상태와 좀 유사하다고 본 거예요. 아, 상태의 유사성? 네, 마치 복잡한 감정의 안개가 확 걷히고 문제의 본질이 명료하게 딱 드러나는 순간처럼 수학적 명료함 속에서 도덕적 직관이 번득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유의 철학에서도 이런 생각의 뿌리를 좀 찾아볼 수 있고요. 아하, 그런 연결점이군요. 이해가 되네요. 듣고 보니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도 좀 독특했다고 하던데요. 사고, 감정, 의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는 인지학을 그냥 이론이 아니라 뭐랄까 영혼에 살아있는 피처럼 여기면서 인간 존재 자체를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으로 봤어요. 역동적인 과정이요? 네, 인간을 사고,
이건 신경, 감각 시스템과 관련되고요. 감정, 이건 리듬 시스템, 그러니까 호흡이나 순환과 관련되고, 그리고 의지, 이건 물질 대사 및 사지 시스템과 관련된다고 봤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존재로 본 거예요. 사고, 감정, 의지.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집중해서 생각할 때는 몸이 좀 고요해지고 형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신경, 감각 시스템 활동이죠. 반대로 강한 의지로 막 몸을 움직일 때는 에너지를 막 쓰면서 몸의 물질을 분해하고 재구성하죠. 이게 물질 대사 사지 시스템 활동이고요. 아, 그러네요. 슈타이너는 이 양극단의 활동과 그 사이에 균형 잡힌 리듬 속에서 감정이 살아 숨쉰다고 봤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건강이나 질병, 교육, 사회 문제까지도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인간 존재를 이렇게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니까 예술을 보는 관점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는 예술이 그냥 뭔가를 상징하거나 비유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형태 자체가 살아 숨쉬면서 스스로 의미를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의미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형태 속에서 의미가 우러나와야 한다. 그렇죠. 스위스 도르나흐에 있는 괴테아눔 건축물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떤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그냥 따르기보다는 인지학적인 세계관이나 인간관을 좀 유기적인 형태로 표현하려고 시도한 거죠. 오늘 루돌프 슈타이너의 생각들을 좀 따라가 보면서 현대사회의 어떤 단절감 속에서 온전한 자신을 찾기 위한 그의 제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상상, 영감, 직관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길을 통해서 자신과 세계, 그리고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줄까요? 네, 슈타이너는 이런 더 높은 인식 능력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인류 전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개발해야 할 잠재력이라고 믿었죠. 아, 보편적인 잠재력이다. 네, 어쩌면 우리 각자 안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이 상상력, 또 영감, 직관의 힘을 깨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진짜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